자, 이번 시간에는 통계 부분 평균에 대한 개념부터 한번 차근차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균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첫째 우리가 먼저 아셔야 될 건 평균에 대한 정의입니다. 고등학교는 평균에 대한 정의가 좀 변형되기 때문에 그 의미에 대해서 해석하지 않고 외우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자, 처음부터 정의가 어떻게 되었는지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변형되어 왔는지 과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평균의 정의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평균의 정의는 일명 산술평균이라고 하는 걸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균은. 자, 어떤 학생들이요. 3명이 점수가 30점, 50점, 70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것의 평균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하죠. 총 3개가 있어서 분모에 3을 쓰고 위에 있는 이 값들을 다 더해가지고 나누어가지고 평균 50이라는 걸 찾아냅니다. 자, 이게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평균을 구하는 방법인데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여기 30점, 50점, 70점 이것들을 우리가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수학적 용어로 별량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것들을 별량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변하는 양이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따르면 밑에는 뭐가 되느냐면 별량의 개수에 해당하는 값을 여기다 써줍니다. 자, 그리고 위에는 별량의 합을 써서 별량의 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눈 값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평균이라고 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이게 우리가 언제 배운 거다? 초등학교 때 배웠던 정의입니다. 그리고 계속 사용할 정의인데 그게 이제 데이터가 많아지고 그리고 확률로 바뀌었을 때 어떻게 바뀌어가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우리의 목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평균의 정의는 별량의 개수분의 별량의 합 또는 별량의 총합 그렇게 표현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중학교로 넘어가면서요. 도수분포에서 평균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 이게 필요해진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여기에 비해서 데이터량이 많이 증가됩니다. 즉 데이터가 증가되게 되면 이렇게 직접 계산하는 게 좀 많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뭘 그리느냐면 도수분포표를 그려가지고 상황을 보게 됩니다. 즉 도수분포표를 사용하게 된 이유는 뭐다? 데이터가 증가됐기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 증가. 의 증가로 인해서 우리가 사용했던 정의에 의한 평균 구하는 방법이 상당히 불편해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내려와 보시면 이제 데이터 나와 있던 이것들을 분류를 해내는 게 이제 계급별로 나누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급에 속하는 부분들이 각각의 값이 x1, x2, x3, xn까지 쭉 있다라고 치고요. 그것들의 개수에 해당하는 게 도수에 해당합니다. 즉 이 계급에 속하는 개수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도수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F1, F2, F3, Fn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평균을 어떻게 구하느냐면 우리가 기존에 했던 평균의 정의를 가지고 보시면요. 평균은 별량의 합분의 별량의 개수인데 즉 이 계급들을 가지는 개수가 이거기 때문에 이 별량의 개수라는 것은 결국 뭘 의미하게 되냐 도수의 총합과 일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표현해 보면요. 분모에는 뭐가 가느냐면 별량의 개수에 해당하는 게 도수의 합이라는 용어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분자의 부분은 별량의 합인데 이 계급에 해당, 즉 이 값을 가진 사람들이 F1만큼 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두 개를 곱해가지고 쭉 나열해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X1, F1 더하기 X2, F2 즉 계급하고 도수를 쭉 합했다 이런 뜻이죠. 그래가지고 XN, FN까지 합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수식을 표현하면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XI부터 FI까지 쭉 합한 값이다. 실제 계산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위의 방법처럼 직접 계급하고 도수하고 곱해가지고 합을 구한 형태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도수분포표에서 한글로 정의를 적어놓은 거 보시면 도수의 합분에 뭐라고 할 수 있냐 계급 곱하기 도수의 총합을 의미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수분포표에서의 평균의 정의는 뭐에서 별량의 개수분의 별량의 합에서 도수분포표에서는 어떻게 바뀌었다? 도수의 합에서 계급 곱하기 도수의 총합 이렇게 바뀌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식에서요. n이라는 값을 이것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분의 fy, n분의 fi로 바꿨는데요. xi 곱하기 n분의 fi에서 n분의 fi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상대도수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계급분의 상대도수가 이렇게 적혀져 있죠. 그래서 n분의 fi로 표현한 걸 뭐라고 하면 상대도수라고 하고요. 그렇게 하면 정의를 다시 한번 더 바꿔 쓸 수 있는데요. 뭐라고 쓸 수 있느냐면 계급 곱하기 상대도수의 총합이라는 용어도 같은 의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평균이라는 용어가 도수분포표에서는 두 가지로 사용되게 되는데 옆으로 오시면 첫 번째 도수의 합분에 계급 곱하기 도수의 총합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또는
계급 곱하기 상대 도수의 총합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가지 표현이 가능하다는 걸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계급 곱하기 상대 도수가 이제 확률에서 다시 정의 내리는데 이용되게 됩니다. 자, 뒤에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 세 번째 뭐라고 주어졌느냐면 확률 분포와 평균 이렇게 주어졌는데요. 자, 우리가 앞에 나왔던 상대 도수가 들어가 있는 도수 분포표입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바꾼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느냐면 이 상대 도수가 확률이란 개념으로 바뀐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옆으로 넘겨 보시면 계급에 해당하던 이 값이 x로 바뀌어 가지고 오고요. 이걸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면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변수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P는 이 확률 변수에 대응하는 확률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던 x1, x2, x3 해가지고 xi를 거쳐서 xn까지 오는데 이것은 원래 여기에서 비교해서 본다면 계급에 해당하는 값들에 해당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확률 P1, P2, P3 해가지고 나와 있던 거는 여기 전체에 대한 그 부분의 사람 수를 의미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즉 확률을 의미한다. 이런 뜻입니다. 전체 대비해서 얼마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확률 P1, P2, P3, Pi, Pn이 여기 나와 있던 상대 도수에 해당하는 개념들을 뭐로 P1, P2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내려오시면 이와 같이 만들어진 표를 우리가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면 확률 분포표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표를 뭐라고 한다? 확률 분포표라고 합니다. 표를 확률 분포표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평균이나 분산이라는 걸 구하게 될 때 반드시 표를 그려놓고 풀게 되기 때문에 이 표를 그리는 연습이 좀 문장을 읽고 나서 잘 만드실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평균이라는 개념 밑으로 내려와서 보시면요. 자, 평균이랑 우리가 뭐였느냐면 계급 곱하기 상대 도수의 총합 그렇게 표현했죠. 자, 그거를 이제 확률 쪽 개념을 바꾸게 되면 뭐가 되느냐면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의 곱한 값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평균은 영어로 mean이라고 해서요. 자, 여기 이거는 평균을 의미하는 용어고요. 자, 얘는 m은 mean의 약자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평균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고요. 그리고 옆에 가면 이제 이자가 나오는데요. expectation이라고 해서 기대한다. 즉 도박에서 많이 사용했는데 도박에서 이길 확률 계산할 때 사용하다가 나온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는 기대값 그렇게 표현합니다. 얘는 기대값. 그래서 어떤 것의 평균을 구하라는 말이나 기대값을 구하라는 뜻은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E의 X, 확률 변수 의미하는 걸 넣어가지고 사용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뭘 뜻한다? 평균이란 건 이걸 의미한다. 이런 뜻이죠. 확률 변수 곱하기 그거에 대응하는 확률의 총합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평균이라고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평균, 즉 확률 분포에서 우리가 배우는, 즉 통계 쪽에서 배우게 되는 정의는 얘를 의미한다는 걸 꼭 알아놓으셔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 문제풀이는 어떤 식으로 들어가셔야 되느냐면 이제 절차가 있는데 문제를 풀 때는 두 가지 절차를 거쳐가지고 문제를 풀어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밑에 추가적으로 하나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평균이나 분산을 구할 때는요. 평균, 분산은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자, 다음 주제에서 다룰 건데 평균 분산을 구할 때는 1단계에서는 뭘 하셔야 되느냐면 확률 분포표를 완성합니다. 표를 만들어 내시고요. 확률 분포표가 나오면 그걸 이용해서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 이용해서 평균이나 분산을 구하는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 평균이나 분산을 못 구해가지고 틀리는 경우, 즉 이걸 몰라가지고 틀리는 경우 별로 없고요. 확률 분포표를 못 그려가지고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확률 분포표를 완성시키는데 조금 시간을 많이 들이셔야 되고요. 얘 나오는 거는 대부분 다 뭐로 나오느냐면 문장형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문장을 읽고 이해해가지고 그려내실 수 있으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올라오셔서 예제 문제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EX1인데요. 자,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의 동전을 2번 던질 때 앞면이 나오면 100원을 받고요. 뒷면이 나오면 0원을 받기로 한다.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받을 금액을 뭐라고 할 때? X1이라고 할 때 확률 변수 X의 무슨 값을 구하라? 기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즉 확률 변수 X의 평균을 구하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평균을 구하라는 의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뭘 먼저 완성시켜야 되느냐 하면 확률 분포표를 완성시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꺼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 변수 X라고 두고요. 우리가 동전을 2번 던진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위에서 보시면 동전을 2번 던집니다. 던지면 앞면이 나왔을 때 받는 금액을 우리가 확률 변수 쓰자 그랬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모두 다 뒷면이 나오면 0원 받게 되겠죠. 그래서 0원 받는 경우, 그 다음에 100원 받게 되는 경우, 그리고 200원 받게 되는 경우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 확률은 0원 받을 때는 모두 다 뭐가 나와야 되느냐면 0원 받을 때는 뒷면이 2번 나와야 되죠. 동전 던졌을 때 뒷면 2번 나올 확률은 DD 나와야 되니까 4분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100원 받게 되는 경우는 앞면, 뒷면 또는 뒷면, 앞면 나오니까 두 가지죠. 그럼 총가지수 4가지 분에서 2가지니까 2분의 1 이렇게 쓰실 수 있을 거고요. 200원 받는 경우는 모두 다 뭐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앞면이 나와야 되니까 4분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확률 분포표를 현재 완성시킨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평균은 뭐라고 배웠느냐면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의 총합이다. 그렇게 배웠죠.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EX 기대값은 어떻게 계산해 주시면 되느냐면 0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100 곱하기 2분의 1 그리고 더하기 200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따라서 계산을 하시면 얼마라고 나오게 되더라? 0 더하기 50 더하기 50 이렇게 되니까 구하는 답은 뭐로 나온다? 10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으로 오시면 EX입니다. 주머니에 흰 공이 1개 있고요. 붉은 공이 2개가 있고 검은 공이 3개가 있습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붉은 공의 개수를 뭐라고 쓰겠다? 확률 변수 X 썼을 때 평균은 어떻게 되느냐 구해봐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네요. 자, 역시 확률 분포표를 먼저 그려야 되겠죠. 자, 그러면 확률 분포표를 그려보시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 X 써주시고요. P라고 썼습니다. 자, 그러면 공은 붉은 공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총 2개의 공을 꺼내면 하나도 안 나오는 경우, 1개 나오는 경우, 2개 나오는 경우로 나누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0개 나오는 경우에서는 전체는 6개의 공 중에서 몇 개를 뽑는 게 해당합니까? 6개의 공 중에서 2개를 뽑는데 붉은 공이 하나도 안 뽑혀야 되니까 나머지 공들에서 흰 공과 검은 공에서 몇 개를 뽑아야 된다? 2개를 뽑아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쓴다면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면 쓰셨으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6시 2에 붉은 공 중에서 하나도 안 뽑기 때문에 2시 0이 되고 곱하기 나머지 4개의 공 중에서 2개를 뽑으면 되니까 4시 2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럼 옆에도 1개 뽑는 경우도 쓰게 되면 6시 2에 2시 1 곱하기 4시 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 2개를 뽑는 경우도 표현한다면 6시 2분의 2시 2 곱하기 4시 0 이런 식으로 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각각 이제 계산한 결과를 써본다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되죠. 자, 여기 이 결과는 뭐가 되느냐면 15분의 6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한 개일 때는 결과가 15분의 8 그리고 2개 뽑은 경우는 15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식을 계산을 하게 되면 우린 역시 평균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2에 x라고 쓰고 계산에 들어가게 되면 뭐라고 쓸 수 있느냐면 0 곱하기 15분의 6 더하기 1 곱하기 15분의 8 더하기 2 곱하기 15분의 1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계산 결과를 정리하면 15분의 얼마가 되더라? 10 이렇게 되죠. 15분의 10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평균은 약분하면 얼마로 되더라? 3분의 2가 우리 구하는 답이 되겠습니다.